정도가 되면은 포크보드가 곰팡이가 피고 이렇게 오염이 됩니다. 천정에 마감재가 물을 먹는 순간 이렇게 다 부식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꼭 교체를 하셔야 돼요. 물이 새었던 흔적이 나타나는 곳이 흔적이 있습니다. 현관 있고, 주방, 욕실 있고, 거실, 집에 전반적으로 모든 곳이 누수가 있었던 걸 얘들이 보여주죠. 안녕하십니까, 홈스퀘어입니다. 오늘은 누수 복구 1차입니다. 어제 철거하고 오늘 목공하고 내일까지 목공하고 2배 청소로 끝날 것 같습니다. 어제 기초 목상을 잡아놓고 오늘 전기 조명 작업과 같이 들어가고 있고요. 어제보다 날씨가 조금 흐립니다. 큰 무리는 없어요. 도장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네 군데에서 수칠 흔적이 나왔었죠. 이 공사는 이제 원상복구의 개념입니다. 모든 누수 피해가 동일하지만 일단 물을 먹게 되면 마감재 등이라던가 자재들이 훼손이 되고 곰팡이가 되고 오염이 되죠. 요거를 전체적으로 복구하는 공사고요. 요 금액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앞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세대와 세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책임의 주체가 옥상은 공용부로 들어갑니다. 관리실과 입대위의 책임의 주체가 따르기 때문에 이거는 아파트가 가입이 되어 있는 아파트 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 해서 배상권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피해를 본 것을 다 손을 보는 거죠. 수리를 해주는 겁니다. 대신해서. 그리고 작년에 여름에 많은 폭우가 내렸었습니다. 그때가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3번의 폭우랑 폭풍까지 불다 보니까 특히 아파트 탑층에 있는 집에서 이런 이제 문제를 겪는 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두고 관리실에 얘기를 했더니 저희가 보기에 이렇게 어떻게 좀 성의를 보이고 정말 나서서 이렇게 해주는 이제 관리단이 있는가 하면 또 정말 나 몰라라 나중에 해주겠다 지금은 안 된다. 이게 탑층 세대만 해당이 됩니다. 이제 누수가 돼서 피해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원인이 보면 옥상 방수층 파열입니다. 방수에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물이라는 거는 내부 물이 새는 지점에서 잡아야지 집 안에서 내부에서 백날 막아봐야 인젝션 쇼고 해봐야 절대 못 잡습니다. 어쨌든 방수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방수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언제 가장 적절한 시기냐? 보통 8월, 9월에 이런 폭우로 인한 피해를 보고 관리실에 문제 제기를 하면 관리실에서는 보통 입찰로 공고를 냅니다. 방수업체를 선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입찰을 넣는다 하더라도 입찰을 내기까지의 입대위에서도 또 이제 이게 의논도 해야 되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게 뚝딱 그냥 입찰 내고 해서 업체 선정이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여름에 이렇게 피해를 보고 문제 제기를 하면 빠르면 가을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저렇게 이제 구성하고 의결 내고 그때에서 공고 내고 입찰하고 업체 선정하고 공사하기까지가 빠르면 다음에 봄, 그러니까 즉 8월에 BPL을 받다면은 거의 한 6개월 있다가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내부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결로인지 누수인지를 두고 정확히 원인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누수를 갖다가 결로 공사를 했더니 또 물이 새고 결로인데 이거를 누수인 줄 알고 또 옥상을 방수를 했는데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이런 단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결로인지 누수인지부터 파악을 하시고 탑층 같은 경우는 책임의 주체가 관리단 입대위와 관리소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피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여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단지들이 많습니다. 아파트 영업배상 책임보험이라는 거는 모든 단지의 세대원들이 매달 내는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데 한 집을 공사를 해드리게 되면 탑층에 거주하는 이 집, 저 집 나도 해달라, 우리도 해달라 이렇게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관리실 측에서는 한 집에서 공사를 해줬는데 똑같은 문제로 문제 제기를 하는 나머지 세대들을 공사를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집도 공사를 해주고 저 집도 하다 보면 보장의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보험금은 높아지게 되고 이제 아파트는 1년마다 보험에 대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는데 보험사 측에서는 이 단지는 보험금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고 해서 추후에 인수 거절이나 혹은 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설사 재계약이 된다 하더라도 보험료가 굉장히 인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관리실 소장님들하고 측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꺼리죠. 정말 어렵게 저희가 보면은 1년이나 2년 동안 막 관리실하고 죽도록 싸우는 고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겨우 관리실 소장님이 좀 해줄같이 진전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소장님의 임기가 또 끝나서 나가버리신 거예요. 그럼 새로운 소장님이 이제 부임이 돼서 들어오시면 이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이제 원점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공영부의 옥상 누수 같은 경우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고충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시는 단지가 있는가 하면 나 몰라라,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집이 많다,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회피만 하는 단지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 계속 나몰라라, 알아서 해라, 이런 소리가 나온다면은 그냥 구청 주택가에다 민원을 넣으십시오. 민원을 넣게 되면은 그 종합적인 판단을 하죠. 행정 지도가 필요한지, 시정 명령이 들어가야 되든지, 시정 명령이 하고 나서 이행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과태료 처분이 될 수가 있어요. 행정 지도라는 것도 관리단에서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끝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다만 이분들이 법원처럼 어떤 강제적인 집행 권한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재의 역할 정도 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은 내가 나중에 정말 계속해서 민원을 넣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해당 구청에 그 민원을 넣어서 그 세대주의 권리를 행사를 하십시오. 다만 이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관리실과의 관계는 굉장히 길어지죠.